안녕하세요. 미소담 한의원 덕천점 원장 공신호입니다. 오늘은 담적병 치료 이후 상당히 증상이 좋아졌지만 1년 만에 다시 담적병이 재발하여 한의원을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담적 치료 이후 몇 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는 분이 있는 반면 별로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금세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로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답은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했던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많이 먹었다거나 의도치 않게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를 다량 복용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이 생겼거나 대부분 이런 원인 때문에 담적병이 재발해서 한의원에 찾아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금방 재발하면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도 있지만 담적병의 재발하는 속도는 사람에 따라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담적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노력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담적병은 몸속에 담음, 식적, 적취라는 노폐물이 쌓여 위나 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거나 피부병을 초래하거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병증을 초래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관련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담적이 있는 분들은 배를 진찰했을 때 굳어 있거나 눌렀을 때 불편한 부위가 있습니다. 담적 치료 이후 이 부위가 완전히 사라져서 깊게 눌러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태라면 치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담적병이 왜 생길까요? 잘못된 식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과다,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의 오남용 때문에 발병합니다. 가끔 과식을 했거나 야식을 먹은 후 바로 잠이 들었다고,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잠깐 있었다고, 또 소염 진통제를 며칠 먹었다고 바로 담적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려는 힘이 있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몸속에서 해독하고 배출하는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화기에 무리를 준다면, 오랜 기간 정신적 스트레스로 괴로워한다면, 소염 진통제를 수개월간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다면, 몸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이 몸속에 축적되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면 담적병을 발병토록 만듭니다. 건강을 해치는 담적이 축적되는 속도에서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만큼을 빼고 남은 만큼 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담적이 축적되는 속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식습관의 부절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 오남용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은 타고난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하게 타고난 체질은 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식습관이 좀 나쁘더라도, 술을 많이 마시더라도 몸에서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나지는 않습니다. 위무력증처럼 허약 체질의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담적이 생기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난 체질, 한의학에서는 선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적병 치료는 무엇이냐? 몸속에 담적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하듯이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할 힘이 부족하니 인위적으로 청소를 해주는 것이지요. 담적이 쌓이는 속도보다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과 담적 치료의 능력의 합이 더 크다면 점차 담적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되어 갑니다. 담적 치료를 하고 있지만 식습관 관리가 전혀 안 된다면, 스트레스 요인이 너무 심하다면 이땐 열심히 치료해도 병이 호전되는 속도가 느리다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물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염 진통제나 항생제의 복용을 가급적 피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술, 커피, 밀가루 음식 같은 담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금하거나 줄이자고 권유합니다. 담적 치료 이후 다시 담적병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한의원에 오셔서 배를 진찰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치료가 잘 되어가면서 점차 치료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면 위나 장 상태에 맞춰 더 먹어도 좋은 음식, 금지해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정약을 먹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치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소의 식습관을 유지할 때 다시 담적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하여 2주 후에 배진찰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배를 진찰했을 때 상태가 좋다면 다음엔 한 달 후에, 그 후엔 3달 후에, 그 후엔 6개월마다 한 번씩 배를 진찰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불편하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서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고 음식에 절제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신다면 바로 증상이 발병하진 않더라도 점점 배에 담적이 생기면서 이것이 누적되면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담적병도 생활습관병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의 누적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인데 치료 다 했다고 다시 원래대로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병이 재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배를 진찰받는 것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습관 때문에 담적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담적이 생긴 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중요하다고 취미생활을 꼭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진통제나 아스피린, 항생제 같은 약물,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가 너무 과다하여 병이 생긴 분들은 이런 것을 복용하지 않고도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권유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 몸속에 담적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정기적으로 배를 진찰받아야 합니다. 담적이 조금 생겼을 땐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조심하면 담적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걸 모른 채 한참 쌓여 심해진 상태에선 스스로 조심하여도 쾌유하기 어렵습니다. 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치료를 해서 나아지면 다행입니다. 담적이 재발할 때마다 점차 점막의 염증이 악화되면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등 더 심해진 상태로 재발하여 한의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의원에서 정기적으로 복진도 같이 받으십시오.